앞서 보셨듯이 4.3과 관련해 바다 건너 타국, 일본에서 언제나 고향을 마음에 품고 있는 제1제주인들의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오사카 현지를 다녀온 나종훈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일본 오사카에는 왜 다녀오신 거예요? 네, 지난 주말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제77주년 4.3 위령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주도 기자협회에서 역사기행 연수로 4.3 위령제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 앞선 리포트를 전해드렸던 안서연 기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제주에서 모두 14명의 기자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 오사카 위령제는 1998년부터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도내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참석한 적은 있었어도 이번처럼 기자협회 차원에서 대규모로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오사카 역사기행 연수에서는 네. 어떤 것들을 봤을까요? 일본 오사카의 대표 명소인 오사카성 일대를 비롯해서 한국 국제시장에 있는 쯔루아시 그리고 제1제주인, 제1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이쿠노 코리아타운, 4.3 위령제가 열린 통국사 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 통국사 빼고는 뭐 츠루아시나 코리아타운 이런 것들은 다 관광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개인 휴가차 이제 오사카를 갔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에도 뭐 오사카 성이나 뭐 이런 곳들을 다녀오긴 했는데 이번 연수는 참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오사카 성이나 츠루아시, 뭐 코리아타운 같은 곳이 사실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고단했던 제1제주인의 삶을 미처 보고 오지 못했었거든요. 몰랐기도 했고요. 네. 일본 대표 명소 오사카 성에는 이 제1제주인 또 제1조선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오사카 성 입구에 그 한쪽으로 보면 사회운동 현창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창, 드러내서 밝힌다 이런 뜻인데 이 오사카 지역의 노동자와 농민, 시민단체 등의 모금으로 1970년대 준공된 탑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으로는 김문준 그리고 조몽구의 이름이 현창돼 있는데요. 네. 이 김문준과 조몽구 두 분 모두 제주인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일본에서 노동운동에 나섰던 인물들로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른 분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집회와 시위 법률 위반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일종의 하층민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조선인들의 삶, 특히 이 제주인들이 많이 존재했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섰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사카 성에는 이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한 윤봉길 의사가 수감됐던 오사카 육군 위수 형무소 터가 있고요. 네. 또 지금은 오사카성 천수강 옆에 식당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 육군 제4사령부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이 오사카성 내의 한쪽에 세워진 이 전쟁의 흉터 기록비였는데요. 이거 오사카시가 직접 세운 기록비거든요.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사카성에 주둔하던 군사령부와 이 무기공장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1,300명 이상의 조선인을 강제 징용했던 사실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난 전쟁에서 우리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큰 재앙과 고통을 안겨줬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기억의 힘, 기록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오사카 성이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단순히 관광 명소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네.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있었는지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위령제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이번 4.3 오사카 위령제는 이 통국사라는 사찰에서 열렸습니다. 이 텐노지라는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사찰인데요. 2018년 제1 4.3 유족회가 직접 모금을 통해서 4.3 희생자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제1 4.3 유족회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 4.3의 광풍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제1교포 1세 그리고 2세들이었습니다. 또 4.3이 끝난 이후에도 가족이 희생자라는 등의 이유로 연좌제 피해 때문에 더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기회를 쫓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른바 이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버림받은 거잖아요. 네. 기회를 쫓아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여기서도 일본 사람들로부터 각종 차별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계인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고향을 잊지 않았고 매해 한 2달치 정도의 월급을 제주로 보내면서 고향 사랑을 실천해 왔었고요.
또 이 일본이라는 땅에서도 말 못했던 과거인 4.3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밝히려 노력했었더라고요. 이 기억의 일환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게 4.3 위령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위령탑도 직접 세웠지만 지금은 제1 4.3 유족회 분들도 워낙 고령이셔서 이 세대 전승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네. 자, 제주 4.3이 조금씩 해결의 길로 가면서 뭐 네. 보상이라든지 재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제일 제주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요즘 뭐 4.3을 보면 4.3의 봄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제1 유족들에게는 4.3의 그 봄의 온기가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 4.3 당시에 희생당한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까지 결정된 희생자 그리고 최근 추가 희생자 신청을 받아도 한 2만 명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1만 명 정도는 어디로 갔을까?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죠. 네, 하지만 이 제1 제주인 가운데 인정돼 있는 4.3 희생자는 고작 한 70여 명, 유족도 800여 명에 그칩니다. 이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서 지난해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대상자의 제1 제주인이란 식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았고요. 이마저도 그 용역 조사 당시에 개인정보 접근이 제한되면서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가 절실하다. 네. 근데 최근에 오사카 그 총영사관에 4.3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2년 전부터 오사카 총영사관에 4.3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이 보상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들어온 지금 보상금 신청이 한 900여 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1 4.3 희생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요. 또 일본에도 4.3으로 호적이 뒤엉킨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가족관계 때문에 아직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 정정 신청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4.3 그 유해를 찾기 위한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 사업을 제1 유족회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느끼고 왔습니다. 이곳 제주, 그것도 우리나라에선 4.3이 조금씩 해결돼가는 분위기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선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제주 4.3 기록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인의 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죠. 여기에는 이 왜곡됐던 4.3을 바로잡으려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사실 역사는 이 영웅들의 이야기 같지만 진짜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일본에는 아직 가려져 있는 4.3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 산자들의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이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 의미와 가치를 세대 건너서도 전승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종훈 기자도 그리고 우리 언론도 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